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고유값, 고유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는데, 아마도 우리가 선행대학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 파트가 이 파트랍니다. 각종 시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여타 과목 선행대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과목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공업수학을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특별히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공업수학 책에도 그대로 나온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에 고유값, 고유벡터, 자,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불리우는 요 고유값, 고유벡터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고유값을 우리가 구하고 또 고유값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요 고유값 자체를 구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데, 이 고유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고유값, 소위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요 고유값과 아이겐벡터라 불리우는 이 고유벡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 a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 람다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행렬 a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람다 x가 되어졌다라는 요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ax 이꼴 람다 x라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이 나오는 이 람다 값을 우리는 a의 뭐다? 고유값, 또 책에 따라 이걸 고유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고,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이 벡터 x를 우리는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형식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ax 이꼴 람다 x를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적에 그때의 람다 값을 a의 고유값이라 하고, 그때의 벡터 x를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하고 이 아이겐벡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유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 고유값은 어디에서 구하냐면, 자, 요렇게 a-람다 i라고 하는 거, 요 절대치 안에 붙어 있는 게 행렬이죠. 그쵸? 자, 요 a-람다 i라고 하는 행렬에 우리가 절대치를 붙였다는 것은 디터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람다 i의 디터민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디터민 이꼴 0을 만족하는 그와 같은 람다 값을 우리는 고유값으로 어떻게 한다? 구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는 우리가 한번 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람다 값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면 ax 이꼴 람다 x, 자, 요것을 만족하는 0이 아닌 x가 존재할 적에 거기서 구해지는 람다 값을 우리는 고유값으로 우리가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요 x 값이 0이 아닌 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ax에서 자, 요렇게 람다 x를 이항을 시키면 요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x 벡터를 요렇게 묶어내면, 자, 여기 앞쪽에서는 행렬 a가 남고 뒤쪽에서는 람다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은 행렬하고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만 남았다는 것은 반드시 요 항등 행렬을 실수에다 붙여놔야죠. 그죠? 그 a-람다 x 이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방정식을 요렇게 우리가 변형해 놓고 보니까 이제 요 행렬의 디터민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벡터 x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요건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a-
람다 i라고 하는 거, 요 행렬의 디터민 값이 0이 아니면 요 x는 자명한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명해 x 이꼴 0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밑줄 부분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양변에 이거의 역행렬만큼을 곱하면 x는 무조건 0이라는 유일한 자명해를 갖는 거죠. 또 뭐 정확하게 하면 이런 유일한 말을 붙입시다. 유일한 자명해 x 이꼴 0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명의 0을 가져버리면 요 고유값 정의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a-람다 i의 디터민 값이 0이 아니면 x는 유일한 자명의 0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0이 되면 뭐가 되죠? 0이 되어지면 x는 0이 아닌, 자, 요 x는 0이 아닌 뭘 갖는다? 그죠?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요 방정식이 0이 아닌 요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한다?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정의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ax 이꼴 람다 x를 만족하는 x가 0이 아닌 x, 벡터 x 값이 0이 아닌 벡터 값으로, 자, 0이 아닌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걸 0이 아닌 벡터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람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람다 i의 디터민을 0으로 뒀을 때에 요것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그 람다 값이 뭐가 된다? 행렬 a의 고유값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그 행렬 a에서 람다 i를 뺀 행렬의 디터민 값을 0으로 두고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의 값을 구했을 때 그 람다 값이 바로 고유값, 즉 아이겐 밸류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여러분 교재 227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행렬 a가 이와 같이 1, 2, 1, 0, 마이너스 1, 0, 2, 1로 주어졌는데 요 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고유값. 자, 우리가 이 고유값을 보통 람다로 표시한다 했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행렬 a에서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의 디터민 값, 행렬 a에서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을 뺀 거의 디터민 값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람다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 행렬에다가 람다를 곱한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행렬에서가 람다 i를 뺀다는 것은 요 주대각 승분에서가 람다만큼씩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바로 적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람다를 빼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2하고 1은 0이니까 빼놓으면 안 하죠. 그리고 0이고, 또 요 대각 승분에서 또 람다를 빼주고, 대각 승분 아닌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대각 승분에서는 뭘 빼자? 람다만큼을 빼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디터민 값을 적으라 그러면 우리는 요 경우에는 우리가 1열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에다가 자, 요 1 마이너스 람다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한 나머지 부분의 소행렬을 소행렬식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는 만나면 뭐가 되죠? 람다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만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값에서 자, 이렇게 곱한 값인 2를 빼야 되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람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요 a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민 값을 0으로 하는 람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람다 값을 구해봤더니 그 람다 값이 1도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나온다? 3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보라고 하면 그 고유값은 뭐가 된다? 요 1번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디터민 값을 계산하는 것을 까먹으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디터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유값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고유값은 또 매우 중요한 또 성질이 하나 있는데, 자, 요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이론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증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2 곱하기 2 행렬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A에 우리가 고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요걸 가리킨 요거예요. 요걸 우리가 고유 방정식이라고 불러주죠. 그런데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A에서 요 지금 고유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그 고유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 A 람다 플러스 디터민 A 이꼴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A가 요렇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요렇게 D라고 주어졌을 때에, 자, 여기에서 트레이스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대각 성분의 합이죠. A 플러스 뭘 가리킨다? D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행렬에서 디터민이라는 것은 AD 마이너스 뭘 가리킨다? BC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런 걸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2 곱하기 2 행렬의 고유 방정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리가 고유 방정식은 모든 행렬의, 자, 요런 n 곱하기 n 행렬 꼴의 모든 n 곱하기 행렬 꼴의 고유 방정식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민을 0으로 하는 값이죠.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여기서 람다 i라고 했을 때에 요 행렬 a가 이와 같이 a, b, c, d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일 때는 요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것은 요 대각 성분의 람다만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디터민이니까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b, c 그리고 d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민 값은 자, 요렇게 곱한 값이 이렇게 곱하면 빼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d 마이너스 람다에서 b 곱하기 c를 빼면 된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람다의 제곱이 되어지고, 자, 마이너스 a 람다 마이너스 d 람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a 곱하기 d에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bc가 있죠.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요 고유 방정식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민 값을 0으로 둔 것이 바로 고유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서 고유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그 고유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에 요 고유 방정식에서 지금 요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는 것도 트레이스 A에 해당되죠. 즉 대각 성분들의 합이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라는 것이 바로 행렬 A의 뭐다? 지금 디터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건을 하나는 람다 1, 하나는 람다 2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죠? 요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람다 값은 행렬 A의 고유값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 행렬 A의 요 고유 방정식의 두 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죠? 여기서 A 플러스 T죠. 그렇죠? A 플러스 T가 바로 트레이스 A에 해당되죠. 그리고 람다 1 곱하기 람다 2라는 것은 고유값의 곱이죠. 그것은 여기서 AD 마이너스 BC에 해당되죠.
AD-BC라는 게 뭐죠? determine A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떤 행렬 A의 고유값의 모든 고유값의 합을 구해보라. 고유값들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고유 방정식 안 만들고 그냥 트레이스 A, 대각승분의 합을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뭐죠? 대각승분의 합이죠. 그리고 행렬 A의 고유값의 모든 고유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고유값을 다 구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고 행렬 A의 뭘로 했나? 디터민 값. 즉 여기서는 AD-BC를 어떻게 하면 된다?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원리가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n 곱하기 행렬 A에 대해서도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 하면 그 행렬의 대각승분들을 다 합하면 된다는 거죠. 트레이스 값을 다 더하면 되고 모든 고유값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행렬 A에 뭘 구한다? 그 행렬의 디터민 값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3번은 요 자세한 증명은 우리 또 뒤에 나온답니다.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요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유값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람다가 행렬 A의 고유값이면 A의 K승의 고유값은 A의 행렬이 K승이 그쵸 되어지면 고유값도 똑같이 K승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K승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 람다를 구해서 그 람다를 K승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행렬 A의 3승 플러스 5A 요 놈의 우리가 고유값이 뭐냐라고 하면 요 놈의 고유값은 어떻게 적나?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람다를 3승하고 람다를 5배 해서 요게 바로 요 행렬이 뭐가 된다? 고유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3승 플러스 5A의 고유값을 구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 2 많은 행렬을 다 계산해서 고유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만 구해가지고 람다 3승의 고유값하고 그쵸? 람다를 5배의 고유값을 구해서 그 고유값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행렬 A의 고유값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즉 역수를 취해주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고유값이 된다. 그러니까 요 1번이 왜 성립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것의 자세한 증명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줄 거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고유값 구하는 연습을 할 텐데 고유값을 구하는 또 이게 기술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228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자 2빵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요 행렬 A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치를 람다1, 람다2라 했을 때에 그 고유값의 차를 내 가지고 가장 큰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행렬 A의 고유값은 이제 그쵸? 예, 우리가 중근인 경우는 우리가 두 개로 카운팅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행렬 A의 고유값이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3개의 고유값에 서로 차를 냈을 때 가장 큰 값이 뭐냐? 맥스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가야 되겠죠. 자, 고유값은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되는데 고유 방정식이라는 것은 A-람다의 디터민을 0으로 하는 값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서 람다를 뺀다는 것은 대각 성분에 다 람다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람다 0, 0. 자, 1. 마이너스 1에서 람다를 빼주고, 자, 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요 1에서 람다를 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 디터민 값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행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2-람다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부호가 다 있는데, 1,1 승분은 부호가 플러스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요놈은 0이니까 부호를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쨌든 요 2-람다에다가 2-람다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만큼만 우리는 소행렬실로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자, 요렇게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2-람다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곱하면 0이니까 빼나만 하죠. 그럼 우리는 요것을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고유값인데, 이 고유값 람다는 2가 되어지기도 하고 1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1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맥스 절대치 람다 마이너스 람다 2라는 것은 이 람다 값들 서로 다른 두 개의 람다 값을 생각했을 때에 그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를 뺀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3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요 문제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출을 했던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22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해보라겠죠. 일단 요거 우리가 두 가지 방법, 고유값을 직접 한번 구해도 보고 또 요 합을 바로 구하는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 고유값을 다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 A-람다 i의 디터민을 0으로 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되죠. 요걸 0되게 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되고, 자, 이 대각승분에다가 다 람다만큼씩 빼주고, 자, 요 0에도 람다를 빼면 이렇게 되어지죠. 자, 4하고 2는 그대로 적어주고, 요 1에다가 람다 값을 빼면,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요 디터민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1행을 기준에 봅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람다는 그대로 오고, 자, 소행렬식이 요놈이죠. 자, 1행과 1열을 제외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놈에 대해서는, 자, 1,2 성분이 왔을 때는 그 부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요 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면 0하고 1하고 4하고 1마이너스 람다. 자, 요게 바로 소행렬식의, 자, 성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람다. 자, 다시 한번. 자, 마이너스 람다가 오고, 자, 요렇게 곱하면, 자,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죠. 에서 요렇게 곱한 값 2를 빼면, 요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요렇게 곱하면 0이고, 요렇게 곱한 값 4를 빼면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요게 전체는 플러스 4가 되어지고, 요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 플러스 람다의 제곱, 자, 플러스 2람다, 플러스 4. 자, 요걸 우리가 0으로 두게 되면 이것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구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방정식에 세 근을 하나를 람다1, 하나를 람다2, 람다3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뭐죠? 이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고, 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세 근의 합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세 근의 합은 요 1분의 마이너스 1의 반대부분이니까 요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적어준 방법 있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 문제는 우리가 람다1, 람다2, 람다3, 자, 요렇게 요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것은 요 행렬의 트레이스 값이 되어진다겠죠. 이 트레이스 A라는 것은 바로 대각승분의 합이니까, 자, 요 대각선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하면 되죠. 그러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활용해서 하자. 자, 그리고 이제 23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역행렬이 존재하는 두 행렬 A와 B가 있는데, 행렬 A가 행렬 1, 2, 3, 4에다 B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2B만큼 더한 것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에 행렬 A 곱하기 B 인버스의 고유값들의 곱을 다 구해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양변에
요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B의 역행렬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 행렬 A의 뒤쪽에다가 B 인버스를 곱하고 또 여기다도 B 인버스 곱하고 여기다 뒤쪽에다 B 인버스 곱하면 여기다가 B 인버스 뒤쪽에서 곱하면 1, 2, 3, 4만 남죠. 그리고 여기다가 B 인버스를 곱해주면 뒤에서 곱해주면 2만 남죠. 그렇다고 2만 쓰면 안 되죠. 2만 남았다는 것은 그 뒤에는 뭐가 붙어있다? 단위 행렬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자 1하고 2하고 만나면 3이 되고 2하고 0이 만나면 2가 되어지고 3하고 0이 만나면 3이 되고 4하고 2가 만나면 6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결국 요 행렬의 고유치들의 우리는 곱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A 곱하기 B 인버스의 모든 고유값 내지는 고유치들의 이 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치의 곱이라는 것은 그 행렬의 뭐다? 일일이 고유값을 다 구해가지고 곱하는 것이 아니고 디터민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행렬의 디터민 값은 자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 6, 18에서 6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값은 12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29번에서는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트레이스 A, 대각성분의 합을 구하고 모든 고유값들의 곱을 구하라. 그때는 디터민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231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행렬 A의 역행렬을 B라고 했을 때에 행렬 A의 역행렬의 모든 고유값들을 우리가 람다1, 람다2, 람다3를 했을 때에 그 람다1, 람다2, 람다3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행렬 A의 역행렬을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직접 구해가지고 그것의 디터민 값을, 그것의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근데 요 경우는 일단 우리 행렬 A를 우리가 직접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우리가 행렬 A의 우리가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그 고유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하고 3하고 4가 나왔다. 그러면 행렬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뭐가 되죠? 자, 요는 값들의 무슨 값이다? 역수가 되어진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행렬 A의 고유값하고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만 우리가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을 우리가 람다라고 두면 A-람다 i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자, 3-람다 1, 1, 자, 3-람다 1, 그리고 0, 0, 3-람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겨 묵은 행렬은 우리가 소위 상부 삼각행렬이죠. 이와 같은 상부, 그러니까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쪽에만 유의하고 밑에는 다 0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상부 삼각행렬의 디터민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요 대각성분끼리 다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의 디터민 값은 우리가 앞에 표현대로 3-람다의 뭐와 같다? 이게 지금 3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으로 하는 람다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람다의 값이 3중 그려서 3이 나왔다는 것은 고유값이 이렇게 3333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거는 지금 뭐죠? 행렬 A의 무슨 값이다? 고유값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렬 B라고 하는 것은 행렬이 역행렬이죠. 요 놈의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고유값에 뭐를 취한 값이다? 역수를 취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요 행렬 B의 고유값들의 모든 합이라는 것은 결국
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더한 값이니까 3분의 3, 즉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232번 문제는 자, 요 행렬 A에 뭘 구하라? 지금 고유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요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라겠는데, 자, 요거도 마찬가지죠.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라고 주게 되면 A-람다 i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으면 되죠?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이 대각 성분에만 몽땅 람다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A-람다, 자, B하고 C하고 D. 여기다 제로 줬고, 위치가 E-람다, 그리고 F, G.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제로, 제로에다가 H-람다, 그리고 I. 그리고 제로, 제로, 제로. 그리고 J-람다의 디터민이죠. 자, 요 행렬, 요 디터민 안에 들어있는 행렬 역시도 상부 삼각행렬이죠. 이와 같은 행렬의 디터민 값은 뭐 한다? 요 대각 승분들을 몽땅 다 뭐한 값이다? 곱한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A-람다에다가 E-람다, 자, 곱하기 H-람다, 곱하기 J-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것을 0으로 하는 값이 바로 요 행렬 A의 고유값이죠. 그러므로 행렬 A의 고유값은 이 해당되는 이 람다의 값은 자, A하고 자, E하고 그리고 H하고 뭐다? J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요 두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재밌는 사실은 뭐죠? 이와 같은 우리가 소위 상부 삼각행렬, 요 상부 삼각행렬에서 요 상부 삼각행렬의 무엇은 고유값이 뭐냐? 이 고유값은 바로 대각 승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333이 바로 행렬 A의 고유값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행렬 A의 고유값이 바로 AEHJ가 바로 이 대각 승분의 원소들이, 대각 승분에 있는 요 숫자들이 바로 행렬 A의 뭐가 되더라? 고유값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3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1하고 4하고 1, 2, 1, 0, 마이너스 1, 3, 1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행렬 A에 대해서 자, 3A 제곱 플러스 5A라고 하는 요 행렬의 고유값을 구했을 때에 그 고유값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자, 우리가 결국 이 문제는 3A 제곱 플러스 5A의 고유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행렬 A에 우리가 이 고유값을 람다라 하면 행렬 3A 제곱 플러스 5A의 이 고유값은 뭐가 된다? 이 행렬 A의 고유값을 그대로 3배에서 제곱을 해주고 또 5배에서 대준 요렇게 3람다의 제곱 플러스 5A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려면 고유 방정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A-람다 i의 디터민 값은 자, 요 대각 승분에다가 람다를 다 빼주면 되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대각 승분에서 람다를 뺀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 디터민 값을 계산해서 답을 적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요 3열에 0이 포함됐으니까 3열을 기준으로 디터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1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지금 1,3 승분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1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 놈 가지고 우리가 소행렬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은 신경 쓰지 말고 요것도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부호는 뭐죠? 플러스죠. 그리고 1마의 람다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한 요놈 가지고 디터민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곱한 값 6에서, 자, 요렇게 곱한 값을 뺀다는 말은 결국 1 마이너스 람다가 되어지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자, 요렇게 곱한 값,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에서 요렇게 곱한 값 8을 빼죠. 그죠? 우리가 요것을 0이라고, 이제 이 고유 방정식은 요걸 0으로, 이 결과를 0이라 둬야 되는 거죠. 요걸 정리를 해봤더니, 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람다의 3승 마이너스 3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람다를 묶어내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어지고, 따라서 람다의 값은 0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람다의 값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4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람다 제곱 플러스 5람다라고 하는 요 값은, 자, 람다가 0일 때는 여기 0 들어가면 이 값도 0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요게 3되고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그리고 4가 들어가면 16하고 3을 곱하면 48이고, 자, 4, 5, 20이니까 68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유값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68이니까 보기에서 고유값이 아닌 것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234번은 성균관대학교 기출문제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행렬 A에 대해서 요 놈의 모든 고유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라 두게 되면 요 놈의 고유값은 뭐가 되죠? 요 놈의 고유값은 뭐가 된다? 지금 마이너스 2 람다에 뭐가 된다? 3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람다 값을 구해가지고 그거 3개가 나오는 그 3개를 여기다 집어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a 3승의 고유값 3개를 구하고 그것의 합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고유값과 합은 트레이스, 그죠? 요 행렬의 트레이스 값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행렬 A를 3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죠. 그거는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가지고 그 고유값을 이용해서 행렬 마이너스 2a 3승의 고유값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람다 값을 여기다 3개를 집어해서 요놈의 고유값을 실제로 계산해서 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해보시면 답이 마이너스 30이 나와야 된답니다. 직접 여러분이 요거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23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행렬 A 3승의 대각승분의 합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떤 행렬에서 대각승분의 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고유값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자, 행렬 A 3승의 대각승분의 합은 요 행렬 A 3승의 뭐와 같다? 자, 이 모든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 30승의 대각승분의 합을 구하라. 그 말은 행렬 A 30승의 고유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일단 행렬 A의 뭐다? 지금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A 마이너스 람다 i를 생각하고, 자,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곱해버리면 4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요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6을 빼면 요렇게 되죠. 요걸 우리가 0이라고 두면 요걸 정리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람다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니까 여기 마이너스 3람다죠. 마이너스 3람다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4하고 6이 만나면 플러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람다의 값은 1하고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A의 고유값이 1과 2가 나왔다는 것은 A의 30승의 이 고유값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람다 30승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1을 30승하면 1이고
2를 30승 하면 2의 30승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30승의 모든 고유값들의 합은 2의 30승 플러스 뭐가 된다?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대각승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행렬의 무슨 값이다? 트레이스 값이죠. A의 30승의 트레이스 값인데 이 트레이스 값은 그 행렬의 고유값들의 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236번 문제도 자, 기출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0하고 1하고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을 때에 요 행렬 A를 n승한 AN승의 성분을 AN, BN, CN, DN 했을 때에 AN 플러스 DN의 값을 구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요 AN 플러스 DN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요 행렬 A의 n승의 대각승분의 합인 트레이스 값 같죠. 그죠? 그러면 요 트레이스 값을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행렬 A n승의 나오는 고유값들 있죠. 이 모든 고유값들의 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자, 마이너스 람다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에서 이렇게 곱한 값 2분의 1을 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0이라고 두면 2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이런 제로가 되어지고 요걸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해봤더니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A의 n승 플러스 D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A n승의 고유값들의 합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A n승의 이 고유값들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 나오죠? 1을 n승하면 그냥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n승한 거.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결국 여기에서 결국 A의 n승의 고유값들의 합은 자, 요렇게 요 놈을 n승하고 n승한 거의 합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은 AN 플러스 DN이라는 것은 결국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AN 플러스 DN의 극한값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먼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난 뒤에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